자, 오늘은 급수 두 번째 시간 급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요 급수 두 번째 시간인데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 뭐의 활용? 급수 중에서 등비급수의 활용. 자, 이쪽 파트는 여러분 수능 문제에서 무조건 4점짜리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도형만 나오게 되면 막 헤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배우는 부분은 도형과 등비급수, 등비급수와 도형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순환소수와 등비급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배우는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오른쪽. 도형과 등비급수. 뭐라고? 오른쪽. 누구와 누구? 도형과 등비급수 사이의 관계. 될까요? 자, 그럼 한번 슬슬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도형과 등비급수가 나와 있는데 밑줄 도형과 뭐랑 연결시키자고? 무슨 급수? 이렇게 도형과 등비급수? 등비급수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지? 급수를 배웠잖아. 급수가 뭐라고? 수열의 합. 그런데 요 등비급수가 나온 거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겠네. 근데 이 녀석을 뭐랑 연결시키자고? 요 앞쪽에 주어진 요 도형과 등비수열과 연결을 시키죠. 자, 원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먼저 도형과 등비급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원리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먼저 주어진 조건을 잘 봐봐. 이렇게 닮은 꼴이 무슨 꼴? 이렇게 닮은 꼴이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에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은 주어진 도형의 좌표. 뭘 구한다고? 주어진 도형의 좌표. 주어진 도형들의 선분의 길이값. 뭐요? 주어진 도형들의 길이값. 뭐라고? 주어진 도형들의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주어진 도형들의 넓이 합. 이런 것들을 구할 거야. 아니, 선생님, 그림으로 설명해 주면 안 돼요? 그림? 좋아.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고 무슨 축? 이렇게 쭉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있고 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얘가 이렇게 오른쪽 이만큼 가 이렇게 갔다고 쳐봐.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만큼 가 이렇게 갔어.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자, 요 주어진 요 빨간색 선분들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면서 이런 모양을 띠면서 막 돈대. 이렇게 돌아. 선생님 돌지 마요. 어지러워요. 좀 더 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돌 거야. 뭐라고?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 값들이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뭐 한다고? 줄어들면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돈대. 돌아.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점이 어떠한 점에 가까워지겠지. 맞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닮은 꼴의 도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요 점의 좌표 누구? 요 점의 좌표가 어떠한 점을 향해서 가까워지는지 될까요? 이런 것들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요? 선분의 길이값. 자, 선분의 길이값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대. 뭐가 있다고? 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커다란 원이 하나 있고요. 선생님 원이 아닌데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도전.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원. 이제 원처럼 보이겠지? 자, 그리고 어딘가에 이렇게 지름이 있겠지. 이렇게 지름. 여기는 뭐 중심이 있다고 칩시다. 자, 원이 또 하나가 있어. 이렇게 원. 이런 식으로 원이 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서 원. 괜찮죠? 자, 요게 또 잡아가지고 중심이 여기 있겠고 원이 또 하나가 있을 거. 원. 이렇게 원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죠? 자, 원을 또 만들어. 어딘가 이렇게 중심이 있어서 중심이 있어가지고 원이 또 하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능할까요? 자, 이거와 같이 닮은 꼴이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에서
주어진 원들의 둘레의 길이의 합 뭐라고요? 주어진 원들의 여기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어디 요거 주어진 원들의 이렇게 둘레의 길이의 합 그리고 주어진 원들의 어떻게 넓이의 합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뭐를 이용해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됐죠? 오늘 배우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도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닮음이 반복되는 도형에서 그 녀석을 이용해서 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그리고 주어진 도형들의 선분의 길이의 합이 주어진 도형들의 넓이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얘를 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이런 거를 배웠지.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뭘 배웠냐면은 우리는 숫자들의 닮음 뭐라고 요 밑줄 치십시오. 우리는 요 숫자들의 닮음을 공비라고 불렀고 뭐라고 불렀다고? 숫자들의 닮음을 공비라고 불렀고 도형 사이의 닮음을 닮음비라고 불렀는데 이때 요 공비와 뭐라고? 요 숫자들의 닮음이 요 공비랑 그리고 누구? 도형의 닮음이 요 닮음비랑 서로 어떻다? 서로 이렇게 쌤쌤이다. 뭐 한다고? 쌤쌤. 뭐 한다고요? 쌤쌤. 선생님 쌤쌤이 뭐예요? 아니 같다는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숫자들의 닮음인 공비와 도형들 사이의 닮음인 닮음비를 서로 어떻다? 같다고 보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등비급수 뭐라고요? 등비급수? 우리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아냐? 등비급수의 합? 자, 안 배운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비급수의 합 등비급수의 이렇게 합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래요. 우리가 어떤 급수의 합을 구할 때는 먼저 뭘 구했지? 일반항을 구했지. 아 미쳤군요. 급수의 합을 구할 때는 먼저 뭘 구했다? 부분합을 구했지. 그럼 얘가 등비급수가 의미하는 바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부분합 무슨 합? 부분합 SN을 한번 구해봤더니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우리는 그래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어떻게 쓸 수 있다. 얘가 1 마이너스 얼마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얼마요? 첫 번째 항에다가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얼마 R의 몇 제곱? N제곱. 물론 여기에서는 누구의 값? R 값은 뭐가 아니다? R 값은 이렇게 1이 아니겠지. 왜? R이 1이면 이 공식을 못 쓸 테니까. R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게 뭐라고요? 등비급수의 부분합. 그럼 우리는 부분합을 구했으니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려면 여기다 뭘 씌워라? 이렇게 리미트만 뭐만? 이렇게 리미트만 씌운 녀석이 뭐라고? 얘가 급수라면서 뭘 씌운 거? 이렇게 리미트 n을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라. 이렇게 무한대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그럼 여기서 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을 써볼까? 뭐가 수렴할 조건? 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을 봤더니 우리는 여기 이 부분 어느 부분? 여기 요 부분을 잘 봤더니 요 n값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지. 여기 R의 n승 자리. R의 n승? 이거 낯설지가 않은데. 우리는 요 R의 n승이 수렴할 조건이 뭐였었지? 그렇죠.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R의 n승이 수렴할 조건은 R 값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R 값의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면서. 그런데 조금 전에 R 값은 뭐가 아니니까 R 값은 1이 아니니까 뭘 제외시켜라? 요 등호는 이렇게 제외를 시켜라. 괜찮을까요? 따라서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공비 R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다? 1 사이다. 여기에는 뭐가 안 붙어? 등호가 안 붙어. 뭐가 안 붙는다고? 등호가 안 붙어.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공식을 한번 써봤더니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 뭐라고?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은 얼마?
이렇게 1 마이너스 얼마 1 마이너스 이렇게 r분의 뭐만 나온다? 첫 번째 항 오 마이 갓. 이렇게 간단하다고? 간단하지. 왜?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은 여기에서 요 r의 n승이 뭐가 돼버리니까 얘가 0 되잖아. 따라서 뭐만 남게 돼? 1 마이너스 r분의 a만 남게 된다. 얘는 언제만 쓸 수 있다고? r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일 때만. 얘는 r의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 요 1 사이일 때만 쓸 수가 있다.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그럼 되게 쉽겠네. 방금 우리가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는데 그 공식에는 문자가 두 개밖에 없지. 뭐랑 뭐? 공비 r이랑 누구? 첫 번째 항 a밖에 안 나왔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요 도형으로 주어진 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항과 뭐라고? 요 분자에 쓰는 요 첫 번째 항과 뭐만 알면 된다. 공비 r 값만 구하면 된다. 끝. 될까요? 진짜? 자, 밑에는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활용 문제는 그냥 읽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형 문제에서 뭐가 어떤 형태가 시험에 출제가 되면 첫 번째 좌표 값을 물어봐. 뭘 물어본다고? 어떠한 점이 자 우리가 아까 그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점이 이 빨간색 선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면서 움직여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대체 어떠한 점을 향해서 열심히 가까워지는지 뭐라고요? 요 좌표의 극한을 물어본다고. 이렇게 될까요? 자 이렇게 요 좌표의 극한을 물어볼 때는 선분의 길이를 더하거나 빼면서 뭐라고? 요 선분의 길이 값을 더하거나 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주어진 좌표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저 위에 주어진 저 그림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 자 어떤 예냐면은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 값이 요 아래쪽은 이렇게 1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다시 4분의 1이라고 나왔고 이건 길이 값입니다. 길이 값. 여기는 8분의 1. 요 아래쪽은 얼마? 자 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얼마 나왔다고? 요 아래쪽은 16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저 파란색 점이 선분의 길이가 지금 줄면서 움직이는데 요 파란 점, 요 점을 P라고 쓸까요? 우리는 요 P점에 한번 요 점 P의 X좌표만 한번 구해볼까요? 무슨 좌표? X좌표. 자, 맨 처음에 얘가 어디 있었지? 맨 처음에 얘가 이렇게 원점에 있었잖아.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원점에 있었지. 이렇게. 원점에 있던 점이 맨 처음 얼마큼 이동했대? 맨 처음에 얼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1만큼 이동했지. 그러면은 선분의 길이가 얼마다? 얘는 1 될 거 아니냐. 자,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x값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x의 값은 이렇게 플러스 1만큼 증가하겠죠.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증가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얘가 어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x좌표는 바뀌냐 안 바뀌냐? 당연히 안 바뀌겠네요. 그럼 필요 없어. 자, 다시 세 번째는 어떻게? 요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왼쪽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이동했지. 그 왼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x좌표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감소했네. 얼만큼? 4분의 1만큼. 그래서 요 뒤에다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4분의 1이라고 쓰는 겁니다. 감소했으니까 4분의 1만큼. 괜찮죠? 다시 이렇게 아래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요 내려오는 과정은 x좌표에 영향을 안 주겠지. 인정? 자, 다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16분의 1만큼 갔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x좌표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얘는 증가하겠지. 얼마큼 증가해?
16분의 1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16분의 1만큼 이렇게 증가하겠지. 가능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썼더니 얘가 무슨 수열의 합이다? 선생님, 이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인데요. 맞아. 이게 바로 등비급수라고. 그럼 이 녀석의 합을 구하는 공식, 우리는 요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아니까 쭉 써보자고. 얼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 R 값은 방금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죠. 이거 분의 첫 번째 항 얼마 나왔는데 이렇게 1이라고 나왔죠. 이게 답이라니까. 그래서 주어진 점이 얼마래요? 5분의 4에 어디에? 5분의 4에 가까워진다고.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자, 결국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과정은 첫 번째 항과 공비와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인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는 과정에 집중을 할 건데, 자, 맨 마지막 줄 밑줄만 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할 때, 특히 공비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해서 주어진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간접적으로, 그러나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뭘 구한다고? 공비를 구할 때는 직접 숫자 값들을 구한 다음에 공비를 구하지 말고 주어진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간접적이지만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으니까 뭘 이용하자? 닮은 비를 이용하자.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만 남겨놔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 줄 테니까. 자, 왼쪽 부분은 뭐가 나왔습니까? 무슨 소수? 순환소수?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중학교 때 순환소수를 배웠었죠. 중학교 때 우리가 순환소수를 배웠는데, 무슨 소수? 이렇게 순환소수. 그래서 이 녀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거의 문제의 출제가 안 돼요. 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왜 또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다만 주어진 순환소수가 왜 등비급수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0. 얼마, 0. 이렇게 0. 얼마, 이렇게 0.79가 요 순환소수 0.79를 분수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분수. 요 순환마디가 이렇게 둘 다 붙어 있으니까 분모는 뭐가 된다? 9와 얼마? 9가 된다. 분자 쪽은 순환마디가 붙어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된다면서 이렇게. 가능하죠? 리얼리?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더니 이렇죠. 자, 0.79 얼마 이렇게 0.79를 봤더니 얘가 뭐가 나온다? 이 녀석은 0.79 다시 얼마? 79 얼마? 79 이런 식으로 7과 9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의 값을 뭐라고 놓겠다? 요거의 값을 이렇게 S라고 놓겠다. S.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양변에다가 뭘 곱할 거다? 아니다.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잘 봐요. 이 녀석의 모양이 0.79가 나왔는데 이 녀석을 조금만 더 바꿨었더니 바꿨어도 애매하네. 쓰겠습니다. 얘는 0.79 더하기 얼마요? 0.79 미친 거 아니야? 자, 얘는 0.79에다가 0.00 이렇게 79 보일까요? 더하기 얼마요? 0. 이렇게 00 얼마? 79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 확실히. 그럼 이것들을 더하려고 봤더니 공비가 얼마 나온다? 이것들을 더하려고 봤더니 공비가 100분의 1인 거 보일까? 얼마? 100분의 1 얼마? 공비가 100분의 1 나왔고 첫 번째 항은 100분의 79가 나와 있지. 그래서 주어진 순환소수가 등비급수가 되는 거군요. 따라서 우리는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 1 마이너스 r분의 얼마? 이렇게 1 마이너스 r값, r값은 얼마? 100분의 이렇게 얼마? 100분의 1 나왔다. 첫 번째 항 얼마요? 역시 100분의 얼마 나온다고 이렇게 79가 나오게 된다. 이거 100분의 얼마 나온다고 이렇게 79 가능할까요? 자, 분모와 분자에다가 100을 곱할 거니까 100을 곱하니까 주어진 구하는 식의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뭐가 나온다고? 분모와 분자에다 뭘 곱했다고? 100을 곱하니까 뭐가 나온다? 99분의 얼마? 79.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던 요 분수식의 값이 만들어지게 된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이런 내용이 즉 순환소수가 왜 등비급수와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되겠지? 자, 오늘은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게 있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4점짜리로 출제가 돼요. 왜? 도형이잖아, 도형. 뭐가 나왔다고? 도형이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뒤에 주어지는 등비급수 문제, 특히 도형으로 주어진 문제 너무 쫄지 말고 도형이 나왔을 때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할 건지, 그리고 도형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보조선, 무슨 선? 보조선을 주어진 도형에 따라서 어떻게 그릴 건지를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익혀가야만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도전을 해보러 가봅시다.